최근에 금융권들의 불법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 은행의 전 회장이 브로커하고 끼고 불법 대출을 해주고, 또 임원이 아는 사람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대출해주고, 그리고 이제 뇌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제 범죄라고 봐야죠. 실제로 범죄죠, 범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제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일반 범죄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제 특수 폭행하고 하는 것들만 죄가가 높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죄를 저지른다, 배명령이죠. 그리고 뭐 경제 관료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뭐 정관 예우 받아서 뇌물을 받는다, 뭐 이런 일은 철저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모 의원의 그 아들 뇌물 50억 받은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행처럼 있어 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권요, 이제 희망퇴직하면 희망퇴직해서 10억 15억 챙겨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15억은 아니고 10억, 뭐 7, 8억, 5억, 10억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 그 퇴직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은행에 대출받는 이 대출자들 이자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벌어들이고 돈이 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까 주체가 안 돼서 이제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또 뇌물 받고 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금융권 내에서 벌어지는 그 사고가 많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안전장치가. 이 지점장이면 가능하고, 임원이면 또 좀 더 허술하게 이 돈을 이렇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 프로세스, 관행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저기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는 훨씬 더 심하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냥 고객 돈을 쌈지돈처럼 막 가져다가 쓴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아니 금융권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이 감시나 아니면은 감독하는 그런 것들이 약할까요? 어쩌면 그 암암리에 다 봐주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허술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금융권에서 이제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경제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해서 100% 한수 조치가 아니라 이 벌금까지 같이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을 만약에 횡령했다라고 하면 이 추징은 100%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벌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해서 10억을 만약에 횡령했다라고 하면 10억 회수 플러스 10억의 벌금을 때려서 정말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하게 이 벌금을 매겨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례를 보고, 아, 내가 이 은행 다니면서 행여라도 내가 욕심 부려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불법으로 해주고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엄청난 재산상의 큰 손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일가를 전부 다 몰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야지 안 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되게 엄격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부 재정이 되게 부족한데 1년에 100조씩 마이너스 나는데, 그 100조씩 마이너스 나는 거 저기 교통범칙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메꿀 생각하지 말고 범죄자들에게 벌금 과하게 때려서 매겨서 이제 그런 걸로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금융권에 있으면서 이 경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범죄자들,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좀 더 강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한 정치인들, 관료들, 그리고 이제 고위직에 있는 이제 공기업 임원들,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모두 다 그 이제 직책에 대한 이 직책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꽤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 그러니까는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 뭡니까, 부모 자식 이 관계 안에서 최대한 이렇게 계좌 추적 다 해가지고 현금 흐름 이런 것들 다 이제 수사할 수 있게끔 좀
뭡니까? 그런 범위가 그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이제 조사가 좀 잘 이루어지게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안 그래도 서민들이 살기가 힘든데 그 펑크나는 돈 메꾼다고 또 보통 사람들 은행에 대출한 거, 대출 가산금리 매기는 그 금융권들의 작태가 또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언제든 여기저기 이용당하고 뜯기고 이 갈기갈기 이렇게 찢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명심하고 지내야 되고 좀 더 대비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착실하게. 근데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의욕이 끊기고 사기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금융권들의 그 범죄, 이 불법 대출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더욱 이제 관리 감독이 잘 되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몇 년이 지나면 한국도 저금리 상태로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많이 내려가고 저금리 상태로 되어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줄이고 생활하는 건 더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점점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변해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의 정부나 지금의 이제 사법당국,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러한 쪽에서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이 처벌이 강해지고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끔 그러한 것들도 좀 이제 조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대한민국의 금융권들, 금융 범죄 관련한 그런 이제 처벌이나 감시나 감독 이런 것들도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야 할 텐데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금융권의 사고가 어째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금융기업들, 제일금융권들의 이제 주주가 상당수가 외국 자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욱더 이제 가산금리 부과하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은 자기네 시스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불법 대출이나 뇌물을 받거나 하는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하거나 손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